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4월을 마무리하면서 파이 생태계에 현재까지 있었던 업데이트 정리를 해보면서 또 이 파이 생태계가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25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에는 3월보다는 높은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조금 의미 있었던 부분은 4월에 간간히 일일 마이그레이션 기준이 6만 개를 넘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이그레이션이 오픈 메인넷 전환 목표치의 절반밖에 되어 있진 않지만 올해 안에 이 코어팀이 제시한 1000만 개 목표 가능성은 충분히 수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YC 통과자가 이번 4월에 1000만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만 잘 체크를 해서 마그를 진행을 할 수 있어도 목표치 1000만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겠고, 또 중국 쪽 인원의 대거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시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거로 통과가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런 수치들은 빠르게 상승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이앱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큐베이터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에서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파이 앱들을 평가를 해보고 포텐셜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 앱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큐베이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의 캔리님의 자료를 보아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파이앱 개선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개선에 팀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12주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팀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주 최소 20시간 이상의 개발 시간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에게는 인프라 비용, 타사 개발자 및 기타 개발 관련 비용을 포함을 해서 적격 비용으로 4주당 미화 1,500달러가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다시 문의를 해보기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이것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조건으로 현재 5개 프로젝트가 인큐베이터 리스트로 지금 뽑혀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스트가 지원을 받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중 하나는 커넥트 소셜 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소셜이 최근 한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속도가 파이 인큐베이터와 또 어느 정도 관계가 깊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지가 되었던 이 커넥트 소셜 업데이트 사항만 한번 모아보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일단 포스팅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예상되는 아르테리움 토큰 보상량이 나오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포스팅에 슈퍼라이크 디스플레이이 되는 업데이트, 또 하나는 계정의 포스팅 수를 볼 수 있는 기능. 이 소셜앱에선 항시 AI 챗봇과 소통이 가능한데요. 이건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서는 프리미엄 유료 회원만 그록이라는 AI와 소통이 가능하지만 커넥트 소셜은 언제든 무료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포스팅을 업로드를 하고 바로 이 AI에게 이 포스팅에 대해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업데이트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커넥트 소셜 앱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준비 중이고 5월에 이 릴리즈를 좀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업데이트가 매우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런 최근에 빠른 업데이트 뒤에는 파이코어 팀의 기본적인 인큐베이터 지원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해커톤 우승이었죠. 이 워크포스프 프로젝트도 오늘 새로운 파이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기존의 워크포스프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범위에서 이 무형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그런 파이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시될 앱은 크립토 관련, 블록체인 관련 Q&A 및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이 방향을 잡았고요. 이 또한 5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현재 앱 개발 상황을 보았을 때, 분위기를 보았을 때 해커톤 수상 앱들 또한 매우 빠르게 지금 업데이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에는 이 모더이자 파이 위키의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계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끔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X의 이 포스팅 공지를 보면요. 파이코어 팀은 6월에 파이페스트 2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페스트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 앱을 통합하는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파이페스트 2를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채 메인넷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도 기능, 검색 가능 기능, 관리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필, 그리고 사용자 리뷰와 사진이 생성되는 기능, 이런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드는 6월 정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6월은 파이투데이가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파이투데이에 이벤트를 시작할 예정인지 아니면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 결과물을 파이투데이에 발표할 예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물론 아직 오피셜한 공지는 없었지만 이 해외의 모도의 언급을 통해서 지금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확률이 꽤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이페스트는 매우 체계적으로 장기간 기획된 프로젝트이고요.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어팀에서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죠. 각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결제를 허용할 개인이나 그룹 비즈니스를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것을 이벤트 형식으로 좀 공식화를 해서 최대한 많은 파이오니어가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이페스트라는 이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파이페스트의 상점의 위치를 등록을 하고요. 또 상점의 메뉴들을 파이코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파이앱 해커톤을 또 개최를 하였고, 여기서 몇몇 앱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이벤트는 이제 이 앱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용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벤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고, 이 이벤트가 6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외 모두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파이코어 팀에서 랜덤의 유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잠시 읽어드리자면, 여러분은 다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알림을 받으신 분은 주황색의 이 설베이 설문조사를 누른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질문을 보면요, 암호화폐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고, 예, 아니요 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또 바이낸스, 도지코인, 스텔라, 톤코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계좌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면 어느 거래소에 계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크라켄 등등 여러 거래소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향후 12개월 이내 거래소의 계정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 덱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 아니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체인의 유동성 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중에서 또 답변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 프로젝트의 메인넷 출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답변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락업 관련 질문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채굴한 파일을 최대 200%까지 잠금하여 채굴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당신은 소셜미디어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인플루언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고, 소셜미디어의 일반 인플루언서이라면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만드나요? 그리고 이 팔로워 수를 묻는 질문도 있고요. 또 이 팔로워는 어느 앱에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등등 꽤 세부적인 질문이 오고 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파이코어 팀이 파이오니어들에게 중앙화된 거래소나 탈중앙화된 거래소 관련해서 사용 경험이나 미래 계획 등을 묻고, 또 미래 파일 락업 의도를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파이의 유통 물량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 거래소 상장 관련된 그 후에 어떤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팀은 일단 오픈 메인넷 이후로 거래소 상장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명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이 파이의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고, 방화벽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거래소, 탈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외부 연결 앱들이 언제든 파이 블록체인의 API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언제든 자율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어팀이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특수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동안 KYC 앱 개발이나 생태계 활성화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코어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상장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참고로 오픈 메인넷 이후에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재단의 협업 없이 자율 상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도둑 상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탈중앙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자유스럽게 연결을 해서 상장을 해서 거래를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이런 부분을 태클을 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픈 메인넷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일들을 코어팀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수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적인 부분들이 목표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데이터의 상승 속도라든지 그리고 파이투데이 부근의 여러 이벤트가 다시 준비 중이라는 모두의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올해 파이투데이나 생각보다 매우 이른 시간에 파이 오픈 메인넷의 확률보다는 좀 더 느긋하게 올해 연말 정도로 일단은 오픈 메인넷 전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느긋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치고 다른 주제로 영상을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